갑시다. 더워. 실수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A, B. 예? 아, 이거 왜 틀렸는지 알겠다. 저기, 이거, 아까 누구 질문했지? 민범이. 일단 A가 말하고 싶은 거 범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하자? 세 변에 A를 더할까? 그러면은 A-1, 여기는 A. 근데 등호가 없고 붙고. 이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자, B 가보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못해서 질문은 아닐 거 아니야. 1부터 6 사이입니다. 맞나요? 그때 A가 B 안에 쏙 들어오세요. 뭐 하면 돼? 수직선상에서 1, 6 사이에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면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얘랑 얘의 대수 비교는 이거기는 한데 여기는 등호가 붙어도 되잖아. 끝. 끝. 2, 3, 4, 5, 14. 뭐가 질문? 아마 등호 안 붙였을 거거나 여기 도 붙이거나 해서 틀렸겠지. 다리 떨지 말고. 알았지? 뭘 방금 떨고 있었어, 미친자야. 어. 되나요? 예. 왜 질문이었어? 어? 왜 붙여야 되는지 알겠냐? 안에 쏙 넣어야 돼. 근데 들어간다는 거는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는 거는 똑같은 것도 포함이잖아. 둘 다 등호가 없잖아. 만나버리면은 같아지는 거잖아. 사이에 있으세요. 요 녀석을 포함하세요가 아니라고. 등호가 붙으면 포함된다가 아니야. 둘이 경계끼리 만나도 되니라는 질문이잖아. 이거 언제 내가 얘기했어?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했잖아. 그때 너희가 이런 문제 질문하면 100%뭐 때문에 질문한다고? 등호 여부. 그 얘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누가 봐도 얘가 안에 있어야 돼.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등호가 붙었고 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으면은 절대로 붙으면 안 되고 사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붙는 거야. 이거잖아. 했었잖아. 알았지? 자, 간다. 마플. 711번. 오이, 마플이 숙제가 꽤 많았구나. 가자. 네. 이거 질문 누구지? 어? 이거 질문 누구지? 어. 이것도 질문인 이유 아마 등호 여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다. 욕하지 마지 않은데. 자, 가자. A. A 뭐예요? x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B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C는 말 그대로 9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세요. 그때 A가 제일 안에 있고 그 바깥에 B가 있고 그 바깥에 C가 덮어버리도록.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수직선상이 역시 늘어나야 되겠지. 제일 안쪽에 A. 등호 붙은 놈 마 3부터 3까지. 그 놈이 B 안에 들어가 있다. B는 덮어야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근데 등호가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마지막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이 또 이걸 덮어야 되니까 9가 여기. 그러면은 등호 여부 또는 부등호 관계. 어때? 누가 봐도 요거 만족하면 되겠다. 그치? 자, 마지막 등호만 고민하자. 안쪽에 이거 점이 들어가 있으면은 등호부터 안 붙어?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바깥쪽에 점이 있거나 안쪽 바깥쪽에 둘 다 등호가 없는 경우라면 등호 붙여도 되죠. 끝!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사실 얘랑 같은 말이잖아.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되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4, 5, 6, 7, 8, 9. 됐어? 어디가? 예?
아, 빠답이 잘못돼 있대. 아, 해설을 가지고 있어? 아, 그래서 그래. 빠답이 잘못됐대, 이거 답이. 13, 13, 13, 39. 답은 39. 5번이 맞습니다. 이거 질문 아니었던 사람 손. 그 사람, 너는 왜 맞았니? 이 답이 몇 번이나 돼 있었는데? 네, 왜 30이 나왔죠? 아마 9가 빠졌었겠죠? 맞네. 8까지만 셌네. 이거 9가 들어가 있어야 돼. 답 5번이 맞습니다. 알았죠? 결국 9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등호 여부 잘 봐야 된다. 알았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 무시. 근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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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38번 가자. 문제를 이해 못하겠어. 문제를 이해 못하겠대요. 문제를 이해 못한답니다.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보자. 문제를 보자. I'm 뚜렛이요? 이전에 뚜렛이요? N의 자연수. 근데 B. 아. 자, 집합 P가 뭐야? n분의 8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을 집합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B만 딱 보면은 어때? n에다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넣을 수 있어. 뭐 13분의 8 이런 것도 다 포함할 거야. B만 보면. 맞지? 그런데 B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A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A가 자연수만 있잖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n분의 8을 만든 x가 자연수가 되는, 즉 8의 약수만 가능한 거 아니야? 1, 2, 4, 8. 그러면 이 문제 여기만 딱 봐. 그러면 어때? 1, 2, 4, 8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포함하며 n의 자연수, 그냥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협곡 들어가도록 하세요. 물론 정확하게는 n이야.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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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뭐야? 우리는 집합 x의 개수입니다. 자, 집합 x의 개수. 집합 x가 어떤 집합인데?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잖아. 얘 몇 승계? n 승계. 그런데 반드시 뭐 하래? 4개의 원소 1, 2, 4, 8을 포함을 하래. 빼기 4. 근데 여기서 뭐가 사라졌어요? 안 맞잖아. 뭐가 없어요? A가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그지? 어디 갔어? 이거. 끝났잖아. N은 10입니다.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n이 1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 B에서 죽일까? 저기 B에서 말하는 N과 A에서 말하는 N은 다르죠? 아니요. 집합을 설명한 것 뿐이잖아. N은 여기서 쓰인 N은 여기 안에서 끝났어.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집합으로 가지세요. 끝. 여기서는 이런 n을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데 n분의 8로 표현된 것을 포함하세요. 끝. 저기서 n과 여기서 n은 다른. 집합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n일 뿐이잖아. 저 n과 이 n은 다르다. 집합의 조건 제시법 안에 있는 문자가 그렇게 치면 새끼야. 여기는 x고 여기는 x인데 그럼 똑같은 집합이게? 난 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 742번으로 이거 오케이. 이거 질문 누구야? 아까 누구였지? 은서였나? 오케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자, 가보자. 1, 2, 3, 4, 5 5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넘어가도 되지, 있잖아.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되는, 곱이 짝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웠잖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그죠?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가지는 부분 집합을 찾아주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들어갔어? 이 문제는 하나는 짝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나의 짝수라고 하자. 어쨌든 적어도를 포함을 했네. 그럼 뭐로 풀어야지? 여사건. 됐죠? 자꾸 한 박자 느리게 따라온다. 이게 아는 건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뭐야?
전체 부분집합 2의 5승계 중에서 제외해야지 뭐 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몇 개? 2의 3승계의 부분집합들은 빼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공집합은 부분집합이기는 한데 원소의 곱이 없으니까 짝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근데 2의 5승계 안에 공집합이 있지. 근데 어디에도 있어? 2의 3승계에도 있잖아. 여기 있던 공집합 얘가 뺐을걸?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았나요? 답은 몇 개? 24개. 대현이? 자, 또 가보자. 이거는 아마 만약에 유형 질문이기는 해도 푸는 방식은 문제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너무 똑같으니까 744번을 풀고 뒤에 저기 터프 있으면 터프 좀 풀자. 744번 가볼게요. A라는 집합은 원소를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3n-1이라는 거를 원소를 가지고 있대. 근데 n이 뭐야? 6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그럼 n에다가 1, 2, 3, 4, 5, 6 넣어보자. 그럼 뭐예요? 1 넣어주면 2, 5, 8, 11, 6 넣어주면 18, 17, 17까지 가야 되네. 14, 17까지. 됐죠? 요게 집합 A입니다. 그때 부분집합 중에서 2의 6승계 중에서 이번엔 뭐 하래? 2 또는 5를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는 녀석을 포함을 하래.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도 해석을 하면은 2와 5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라고 읽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하자? 제외하자. 알았죠? 2, 5 둘 다 없는 녀석은 제외하자. 그럼 둘 다 없다란 건 2, 5를 제외한 나머지 8, 11, 14, 17로 4개의 원소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다 빼면 되겠지. 64 빼기 16, 48. 답은 5번. 됐죠? 이런 식으로. 너무 6건만 나오는데? 아무튼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알았죠? 자, 또 하나만 더 풀어보자. 적어도 말고 딴 거 없냐? 이거는 6개 이상? 6개가 아니네. MX가 가장 큰 원소. 에이, 그럼 이것도 6, 7, 8 중 적어도 하나를이니까 이것도 적어도다. 그렇지? 다 6건이네, 너무. 이거 다른 것 같은데? 747번 가볼까? 파리아의 소수. n분의 6. A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B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도 그냥 경우의 수네. 6건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파리의 소수 뭐뭐 있어, 뭐마? 오케이. 1 넣을 줄 알았는데 안 넣네. 어제 소수 공부했어? 잘했어. 어제 잠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오케이. 자, 가자. 그냥 해본 말이야. 난 몇 학년인지 몰라. 중학교 과정 난 전혀 몰라요. 2, 3, 5, 7을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이 2의 4승계. 그런데 n분의 6으로 포함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들, 그 중에서 어차피 x의 원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따질 거니까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골라보죠. 뭐 있어? 1, 2, 3, 6. 맞죠? 그러면은 A에 포함되긴 하는데 B는 포함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뭐야? 2, 3은 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5와 7은 반드시 가져주면 되겠네. 그러면 5와 7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B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야만 못 들어가는 거지. 또 적어도구나. 아이씨. 5, 7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지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됐죠? 됐죠? 예. 끝. 뭐야? 전부 다 적어도야. 이것도 한 개 이상 적어. 그냥 다, 혹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요 뒤에 유형 14번, 15번 쪽은 괜찮아? 그래? 다 여사건이었구나. 자, 가보자. 홀수 3개를 가지고 짝수는 2개 이상을 가지래요. 자, 가볼까? 자, 일단 홀짝 부분부터 하자.
홀수 몇 개 있어? 5개 있죠. 짝수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죠. 자, 그때 홀수는 반드시 3개를 가져주세요. 누구 가질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개 이상을 가지세요. 그러면 2도 가질래 말래, 4도 가질래 말래, 6도 가질래 말래, 약간 부분집처럼 2의 4승기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짝수는 2개 이상 가지래. 그럼 짝수 안 가질 거야 하나 빼고 짝수 하나 가질 거야 4시 1 빼주면 되겠네. 아니면 2개 갖는 거, 3개 갖는 거, 4개 갖는 거 다 더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4시에 2 더하기 4시에 3 더하기 4시에 4라고 하든가. 6건으로 풀든 말든 이거는 둘 다 비슷할 것 같아. 답은 21개겠네. 내 나이네요.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상한 표정 짓죠. 답 맞냐 이거? 맞대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제 뭐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섞어가는 거지. 알았지? 111이에요. 아, 해야 된대요. 곱해야 되잖아. 110인데 근데 111이야? 111이에요. 111이요? 110. 아, 111이에요. 곱해야지, 곱해야지. 그걸 내 나이가 아니네요. 너 따라 나와 있다. 자, 어제도 곱해야 됩니다. 110. 알았죠? 21개 더 하고 있다. 지금 돌아버리겠네. 오늘 됐냐? 끝. 여기서 질문할 만한 거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754번, 5번, 6번 이런 거. 옛날에 이거 좀 틀린 애들 많았는데. 여기도 필요 없겠지? 765번 가자. 이거 유형 몇 번이야? 너네도 유형이 따로 돼 있네? 자, 765번도 있는데 765번, 66번, 67번 이거 전부 다 같은 유형입니다. 765번도 별표치고 유형 17번 자체를 별표쳐놔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원래 본 교재가 고쟁이지. 고쟁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유형이나 섞어놨을 수도 있고. 요 유형 별표. 요거는 싹 다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자, 간다. 이거 마지막 하면 끝나네. 자, 내가 풀어주는 걸 바탕으로 65번부터 다시 풀어봐. 나 예시 든다, 예시. 자, 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뭐 할까? 1, 2, 3, 4 정도 맞까? 자,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A에 뭐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 보통은 줍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몇 개야? 여보세요? 부분집합이 몇 개야? 16개. 공집합이 아니잖아. 15개죠. 그래서 요걸 보통 A1, A2 이렇게 쭉 이름을 잡을 때 A15를 주는 문제가 있고 N이라고 주는 문제가 있을 거야. N이라고 주어지는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N 더하기가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몇 개든 어쨌든 마지막 녀석을 N이라 부를 거야. AN이라 부를 거야. 이거밖에 없어서. 알았지? 어쨌든 N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15라고 줄 수도 있고 N을 줄 수도 있는데 N을 굳이 안 물어보면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알았지? 자, 어쨌든 모든 부분집합인데 모든이 빠졌네. 어쨌든 그때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mall ak라 하자. 이때 A1, A2, 점점점 AN까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라는 질문인 거다. 765번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알았죠? 원소만 좀 다르네. 아무튼 알겠죠? 자, 그때 당신들의 머릿속에 세팅. 지금 파란색을 쓰는 거는 풀이는 아니다. 일단 한번 예를 들어봐봐. 부분집합, 공집합 아니니까. 공집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냥 그놈의 원소의 합은 0이라 치면 된다. 알았지? 만약에 얘를 1 하나 가진 거, 얘를 2 하나 가진 거 이렇게 이름을 잡아보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것도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1과 1을 가진 것만 있을 수도 있고 쭉쭉쭉. 또 뭐 있을 수 있어. 1, 2, 3을 가졌을 수도 있고 맞지?
또 쭉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 있겠어? 1, 2, 3, 4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맞니? 맞니? 뭐냐고. 어이 남자들아 대답해라. 뭐냐? 네, 네, 네. 자, 그때 A1은 그럼 뭐야? 1이잖아요. A2는 뭐야? 2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더하다 보면 얘는 더하면 뭐야? 1 더하기 2잖아요. 3 말고. 얘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요. 이건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는 더하기 바깥에도 더하기를 괄호로 묶어놨어. 괄호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괄호 다 풀어도 되지. 그러면은 막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러고 있을 거야. 그지? 그 녀석들 교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1. 1들을 다 모아주고 2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2. 그런 식으로 마지막 4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4라고 바꿔보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풀이 시작. 결국 이 녀석을 따르게 써보면 뭐야? 1이 몇 개 더해졌지? 더하기. 두 번째, 얘 2가 몇 개 더해졌지?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지 않을까? 3도 몇 개 더해졌을까? 자, 1을 더했대. 왜 더해? 그 부분집합이 1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원소의 합을 구할 때 1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1을 더한 횟수는 곧 뭐야?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 2도, 3도, 4도 다 똑같을 거야. 맞니? 그러면은 답은 1은 2의 3승계, 2도 2의 3승계, 3도 3의 3승계, 3의 3승계 왜 나와? 2의 3승계, 4도 2의 3승계. 전부 다 각각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알았나요? 끝.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2의 3승. 뭐야 이거? 곱하기가 왜 저기가 있어? 답은 8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렇게 풀면 돼. 65번. 대신에 A가 여기 A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알았습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녀석에 조금 다른 버전이 있어요. 바로 766번 같은 건데 그거를 나는 또 얘를 가지고 풀어줄게. 알았지? 자, 간다. 이번에는 같은 문제기는 해. 근데 조금 문제를 바꿔볼 건데 얘랑 안 겹치게 할 거면은 이건데 이거 67번 아니야. 67번까지 가면 어렵다. 이걸로 가자. A가 있어요. 1, 2, 3, 4. 자, 그러면 또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A1, A2, A까지 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AK에 이번에는 뭐 최소 최대 둘 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텐데 68번, 69번에 최소할까 최대할까 민범아? 최소해보자. 최소인 원소를 스몰 a1이라 할 때, ak라 할 때, 그때 a1, a2, a3, an까지 다더면 얼마니? 최대도 똑같아.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걸 이해를 했다. 그럼 풀 때 뭐? 아, 또 결국 짜집으면 되겠네. 이 집합에서는 1 나올 거고 2 나올 거고 1 나올 거고 1 나올 거고 1 나오겠지.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2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3 더하기 3 점점점. 그러면 결국 1을 더한 횟수를 찾아주면 되고 2를 더한 횟수를 찾아주면 되고 3을 더한 횟수를 찾아주면 되고 4를 더한 뒤에 보이니? 지금 이 4 보여? 안 보이대요. 내가 키를 늘려줄 수 없고 2 더하기 점점점점점 개수 3 더하기 점점점점 개수 4 더하기 점점점점 개수로 가자. 됐죠? 자, 이번에는 뭐야? 일단 1이 있어야 더할 수라도 있지. 맞지? 근데 이번에는 포함된다고 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잖아. 이 집합에서 2 더해 안 더해? 안 더하잖아. 이 집합에서 3, 2, 3, 4 더해 안 더해? 안 더하잖아. 1만 더하잖아. 왜? 그 집합에서는 최소인 원소만 끄집어낼 거니까.
그러면 1을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집합에서, 부분 집합에서 1을 꺼냈다는 얘기는 뭐야? 일단 1을 가지고 있고 그 1이 최소인 원소여야지. 그래서 2를 뭐로 포함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포함하는 게 아니라 최소인 원소, 이걸로, 어디 가서? 이걸로. 두 번째 3도, 아니 뭐야, 2 여기 있잖아. 2도 마찬가지. 여기 살짝 지워도 돼? 이거? 2를 포함을 하긴 하는데 뭐 최소인 원소로 오늘 글씨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도 4를 최소인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얘도 3을 최소인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여기까지는 일단 됐지. 그럼 이제 개수만 세면 돼. 자, 간다. 여기는 보이지? 그래서 1을 몇 번 더 할 건데. 1은 원래 A만 집합 자체의 최소인 원소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최소인 원소가. 갑자기 2분의 1에 0 같은 거 가지고 올 리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2의 3승이야. 그런데 2는 2를 최소인 원소로 가지려면 2를 일단 포함을 하긴 하는데 1은 포함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두 개의 원소한테 포함하세요 마세요 했으니까 2의 4 빼기 2승. 2의 2승. 뭐야? 그럼 3은 2의 1승이지. 4는 2의 0승. 근데 너희 대수 아직 안 배운 사람 많지? 그래서 2의 0승 말고 그냥 한 개. 왜? 4는 4만 포함해야지. 1, 2, 3은 가지면 안 되거든. 한 개. 알았지?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알았음? 알았음? 중요하다. 별표 쳐놔라. 내가 매년 강조하는데 이 유형 제대로 따라오는 학생들이 항상 반에 몇 명밖에 없더라. 잘 풀어라. 우리 반은 다 따라와야 된다. 알았지? 아, 민범이 막 속으로 뿌듯하게 난 이해했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 모르지. 한 학기 뒤에 어떻게 한 학기래.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그때 기억을 해야지. 지 자, 어쨌든 풀이는 여기까지 끝. 오늘 어디 연산하러 가볼까? 32번 하나 추가요. 32? 뭐야? 아, 이거? 아, 오케이. 가자. 요런 식으로 짜집는 안 그래도 요 안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유형은 뭐 알다 모른다라는 게 사실 없거든.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풀이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건데 잘 했어요. 가보자. 지워도 되는 거 맞나 근데?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일단은 저것만 보면 딱 2의 7승계. 그지? 근데 뭐 얼마만큼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자. 뭐래? 원소는 일단 2개 이상 가지래요. 없거나 하나만 가진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다. 자, 요거 합의 홀수, 합의 짝수, 곱의 홀수, 곱의 짝수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지? 경우의 수 할 때 막 나열해서 n의 배수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었고 막 뭘 쳐다봐 더해서 3의 배수 더해서 4의 배수 만들기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런 거잖아. 그지? 합의 홀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있잖아. 합의 홀수.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됩니다. 짝수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변하지 않아. 홀수가 몇 개 있는지가 그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결정합니다. 곱이 짝수 홀수는 짝수가 결정하겠지만 합은 홀수가 결정합니다. 곱이 몇 개?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홀수 자체가 몇 개 있어? 전체 4개가 있잖아. 그럼 홀수를 하나 가지는 거랑 홀수를 3개 가지는 거로 나누면 되겠네. 알았니? 1번 홀수가 몇 개? 1개. 그러면 일단 뭐부터 고민한다? 홀수부터 고민하자. 뭐요? 4개 중 하나 가져볼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 짝수 원소도 고민을 해보자. 자, 짝수 원소는 그냥 뭐예요? 몇 개야? 3개야? 2의 3승계. 근데 그냥 2의 3승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홀수가 하나 들어갔는데 짝수를 안 가지면 그 원소 하나잖아. 그래서 짝수 안 가질 거야 아무도 또 공집합이라는 거 하나는 빼줘야지. 짝수만 봤을 때 공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가 3개.
그러면 뭐예요? 홀수를 고민해보자. 뭐예요? 4개 중 3개를 가집니다. 누구 가질래? 그러면 이제 짝수는 자유롭게 2의 4승, 3승계 해주면 되겠고, 더해주면 되겠지. 됐니? 28 플러스 48, 32. 60인가?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그치? 됐냐? 알겠어? 네가 뭐라라? 알았어. 오늘 나의 주요 타겟이에요. 표정이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응? 아니, 이해됐어? 자, 집합의 연산으로 갑니다. 아이고. 자, 지난 시간에 집합을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부를 거야 뭐 이런 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집합은 다른 말로 결국은 집합을 왜 만들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범위를 딱 한정 지으려고,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게 집합이야. 왜? 자, 근데 어쨌든 집합은 범위야. 근데 범위를 연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일단 뭐부터? 연산 기호부터. 범위를 연산한다는 그 연산 기호부터 다시 만들게 되죠. 그 배운 사람들은 다 알죠? 연산 기호 몇 개? 4개. 합집합이 있고요. 연산끼리 합한다는 느낌의.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을 설명하기 위한 먼저 전체 집합이 잠깐 나오고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그리고 연산 기호는 여기서 끝인데 여기서 함께 설명하는 서로소가 하나 더 있지. 이렇게 5가지 딱 설명 끝납니다, 거의. 알았음? 자, 왜? 왜? 자, 합집합이라는 연산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바로 세워놓은 컵. 교집합은 컵을 엎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집합은 A의 C승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고, 이거는 그냥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A 빼기 B고. 자, 그때 각각의 집합들을, 연산 후의 집합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또는 그 의미가 뭔지 정의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는 연산에서부터는 이제는 뭐 한다?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내가 전에 그 뭐였냐? 집합의 연산할 때였지. 집합 정의할 때 집합의 표현 방식에서 나는 딱 원소날법과 조건연식법 2개만 설명했어. 원래는 근데 벤 다이어그램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뭐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 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지. 벤 다이어그램은 약간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약간 연산을 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함. 어쨌든 A 합집합 B는 뭐냐면은 왜 또 그려? A, B가 있으면은 동그라미로 범위를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합집합은 어디를 말하는 거다? 전부 다 A에 있든 B에 있든 한쪽만으로 있는 것들 싹 다. 교집합은 뭐야? 교차로. 2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서 생기는 거기를 교차로라 부르죠. 교집합은 겹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였지? 사교교였나? 어제는 그리고 뭐야? A의 여집합은 A 바깥쪽, 나머지 여사건 할 때 했던 그 얘기들. 여집합은 뭐다? A의 바깥쪽을 말해야 돼. 근데 A의 바깥이라고 해서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전체 집합 U 안에 포함되도록. 이게 대문자 U다. 근데 합집합 기호랑 구분하려고 나는 꺾어서 표현을 하고, 뭐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지. 아무튼 U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다? 읽을 때 어디를 읽어? A에서 B를 빼자. 어디서? A에서. 요거 강조.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를 빼고 싶어. 이거 왜 빨간색으로 표현 안 하고 파란색은요? A에서 B를 빼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 A인 것 중에서. A만 바라볼 거야. 근데 B에 있는 것들은 다 빼.
A에 있는 것들 중에서니까 여기만. 알았니? 이거 전체 중에서 B에 있는 것들은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집합의 연산 기호들에 대한 설명이다. 알았지? 자, 그런데 너네가 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은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만든다라고 할까? A 합집합 B도 결국 하나의 범위입니다. 합집합을 하든 교집합을 하든 차집합을 하든 여집합을 하든 결국 집합의 연산 결과는 역시 집합이야.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그 범위, 그 집합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자. 어떤 X대로 원소를 가진다? A에 있거나 B에 있는. 그지? 이것도 X는 A의 원소, X는 B의 원소. 근데 여기도 뭐야? 얘도 똑같죠? 일단 A, B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AX는 A의 원소입니다. B의 원소입니다. 자, 그 사이를 뭐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까? 똥 싸고 있다, 그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또는. 자, 얘들아. 너희가 영어에서 말하는 and 또는 or 뭐 이런 것들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네한테 이찬아 마트 가서 사과랑 배를 사와. 사과 그리고 배를 사와 라고 하면 너 뭐 사갈 거야? 사과랑 배를 사가겠지. 그죠? 아, 아이스크림 하나 더. 갑자기 여집합이 하나 들어오네. 저러면 이제 혼나는 거지, 그치? 내가 뭐 얘기하면 어쨌든 사과와 배를 사오시오. 그러면 뭐야? 사과도 사고 배를 사고 마치 뭐처럼 합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처럼 사갈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 그리고는 동시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그리고가 나오면 무조건 동시에로 바꿔서 읽어봐. 사과이자 그리고 동시에 배. 내가 아까 사과랑 배라 그랬니? 사과 그리고 배. 사과이자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지. 뭐 그런 거 없던데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라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and는 좀 느낌 다르다. 또는 또 비슷해. 이찬이가 예를 들어서 뭐 철이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가는데 엄마 덥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갈게. 엄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뭐 베라에서 사간다 치자. 엄마가 나는 엄마는 외계인 아니면 또는 뭐 레인보우 샤베트 사와 라고 했다 치자. 그럼 뭐 하면 돼? 둘 중 하나를 사가는 게 일반적이잖아. either A or B 아니야. 양자택일이잖아. 보통 우리가 말하는 or은.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또는이라고 하면은 다 포함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그래서 그냥 정의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합집합은 또는이고 교집합은 and다. 알았냐? 그리고 and는 동시에라고도 해석을 한다. 알았냐? 알았냐고? 오늘 집에 가면서 배를 사갈 거야, 엄마한테? 자, 엄카로 사가겠지, 사가더라도. 자, 어쨌든 알겠죠? 그 다음에 여집합으로 가보자. 여집합은 뭘까? A 말고 나머지. 그 잉여재산 할 때 그 여지 그거. 자, X가 뭐예요?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을 가지면 돼. 맞죠? 근데 U의 원소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무리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U 바깥으로 튕겨나가지는 않아. U에서 1부터 10 사이의 자연수라고 정의지었으면 A가 홀수라고 하더라도 짝수가 여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짝수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인 거. 알았음?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쉬워요. 근데 차집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요걸 읽는 또 다른 방법이야. 일단 어디 있는 거야? 정의. X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A 중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B에 있는 것들은 다 뺐으니까 우리는 뭐만 남은 거야? AND. 그리고 B에 있지 않은 녀석들만 남은 거지. 자, 그럼 이 녀석을 잘 봐.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 A에 포함된다? A. AND. 교집합. B가 아니다. 여집합.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차집합 자체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연산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보통 여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싸리 외워두세요. 차집합을 만나면 뭐한다?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빼는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그 뒤에 있는 녀석을 여집합 씌웁니다라고 기억을 그냥 해버리고 만들어버리세요. 항상 차집합 만나면 그대로 두지 말고. 알았지? 다시 한번 어떻게 바꾼다?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것만 여집합으로.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로 갈 건데 요거 하고 잠깐 시작. 서로소는 집합의 연산 기호는 아닙니다. 그냥 둘의 관계를 읽어주는 얘기인데 A와 B가 서로소 이건데 자 우리 서로소라는 단어 자체를 언제 처음 만났어? 뭐 하면서? 그 고1 말하는 게 아니라 중1 말하는 거지. 약수와 배수할 때 만날 거야. 이거 아닌데? 아무튼 맞죠? 뭐 소수 배우고 배수 배우고 뭐 합성수 배우고 약수 배우고 할 때 그때 배웠을 거야. 서로사가 뭐였어 그래서? 그렇지. 뭐하냐? 자, 여기서 1이라는 대상은 사실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모든 자연수가 무조건 다 가지고 있는 약수니까. 그래서 1을 제외한 약수만 생각을 하면 공약수가 있다 없다? 서로 없는 거. 그 녀석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뭐 항상 가져야 되는 원소 이런 거 없잖아. 1도 가지든 말든 상관없잖아, 집합들은. 그래서 그냥 A와 B가 서로소다라는 말은 집합에서는 뭐다? A와 B의 겹치는 원소가 없다. 요게 바로 서로소의 정의가 되는 거지. 또는 뭐 유한 집합이라면 A와 B가 뭐다? 0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만약에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서로소인 집합을 어떻게 하면 돼? 뚝 떨어져 있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지. 알았지? 그거 얘기하는 거다 서로소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좀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과장됐고 그냥 좀 알고 있으면 편한 공식들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주면서 갈 거다. 알았지? 뭐 유형들 설명하면서 같이.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책 문제를 뭐 유형 1번 풀어봐, 유형 2번 풀어봐 약간 이거랑은 조금 다를 거야. 딱 필요한 유형 몇 가지랑 내가 아까 말한 그것들 보여주는 몇 가지만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왜 첫 시간인 너네 시간은 항상 이게 자,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뭔지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여기에 아마 그 전에 성질이 먼저 나올 텐데 아마 드물어 법칙 바로 나오네. 자, 가자.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녀석을 만날 거냐면 예? 여기 아직 안 나오나? 예시가 있을 텐데 여기 없네. 뭐라고? 내신고증에서 봤었는데 여기는 없나? 부문집합 개수까지 넘어오네. 여기 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저런 겁니다. 865분의 5번 같은 거. 자, 뭐 이걸 보라는 거는 아니고.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근데 너네 집합의 연산도 내가 줬니? 프린트? 없지. 요번은 없지. 있다잖아. 뭐 일단 무조건 없다고 하고 있어. 저 진짜 뜯어버릴까 저거. 자, 하자. 집합의 연산 법칙 갈게요. 자, 연산 법칙 갈게요. 자,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 있냐면은 교환 법칙이 있고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일 겁니다. 결합 법칙이 있고요. 분배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나온 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워요, 내가. 의 법칙. 뭐? 욕했지? 자, 요 법칙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산기호가 다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더하기 곱하기에서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은 합으로, 곱은 교집합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 기호랑 싹 바꿔버리면 완전히 일치한다.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랑 같다. A 합 B가 B 합 A랑 같다.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같다.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랑 같다. 그래서 그때 막 여사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집합이라는 거랑 확통에서 배우는 사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집합이 나오면 합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있냐? 여집합이 있으면 여사건이 있어요. 그때 교집합이라는 기호는 누구랑 대응되냐면은 곱사건이랑 대응돼요. 오케이, 그때는 곱사건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실제로 교집합은 곱하기랑 똑같다. 뭔 말 알?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알아보자. 결합법칙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와 B를 먼저 더하든 B와 C를 먼저 더하든 상관없었지. 그런 것처럼 집합의 연산기호 또한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앞에 A 합 B를 먼저 하든 뒤에 있는 B 합 C를 먼저 하든 상관없고 요거 자리 바꾸는 것도 아니야. 요거는 생략하자.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연산 기호를 앞에 걸 먼저 해주세요. 뒤에 걸 먼저 해주세요. 순서를 정해버리는 게 괄호의 역할인데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괄호의 의미가 없어졌지. 그래서 집합에서는 사실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바꾸거나 뒤에 걸 앞에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싸리 풀어버리는 걸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다?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누구도 마찬가지, 교집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A교비에서 교집합 C를 할 때 뒤에는 B교 C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야? 교집합에서는 그냥 괄호를 풀어버리는 것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 조용히 안 하나, 그거 이게.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바라볼 건데 분배법칙은 너네 기억나나?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해주세요. 그때 분배해서 AC 더하기 BC를 바꿨던 것처럼. 맞죠? 그래서 뭐다? A 합 B에다가 바깥에서 교집합 C를 할 때는 뭐 한다? 교집합을 분배해서 A 교집합 C 그리고 합집합 뭐도 B 교집합 C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런데 더하기 곱하기 사칙연산에서는 곱하기 숑 해놓고 더하기 C를 할 때 A 더하기 C 먼저 하고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해서 그 두 개끼리 곱하는 미친 자는 없죠. 맞죠? 그런데 집합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A 곱 B 합 C가 있을 때 A 합 C 먼저 하시고요. B 합 C 있습니다. 그때 사이에 교집합 연결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이 없던 게 하나 생긴다. 여기서는 분배하면 큰일 나지. 계산 무조건 틀리죠. 근데 합집합, 교집합에서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나는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집합 기호의 분배법칙이라고도 해. 그래서 A 합 B라는 게 있을 때 전체 C승, 전체 여집합을 하게 되면 뭐 한다? 여집합 기호를 분배하듯이 뭐 A여, B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A교 B에도 마찬가지야. 여집합 기호를 전체 씌워버리면 뭐 한다? A여, B여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합집합 기호도 뒤집어버리고 교집합 기호도 뒤집어서 바로 서 있는 컵 합집합으로 만들어버려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싹 통틀어서 결국은 뭐 하고 싶냐면 오늘 아까 내가 합집합, 교집합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이 뭐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합을 연산하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어. 모든 연산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못 푸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그리면 다 답은 나와. 너희가 잘못 그리지 않는 이상.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이런 거. 지저분한 녀석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은 A, B를 그냥 한번 그려놓고 색칠 슉슉슉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색칠했다가 지웠다가 색칠했다가 지웠다가 색칠한 것들끼리 비교했다가 막 할 거야. 그래가지고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집합의 연산 문제, 집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단점이 뭐라고? 복잡한 식의 상태.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한다? 먼저 간단히 고친 후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쓴다. 오케이? 그려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건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았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된다. 저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유형별 문제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걸 배운 직후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식 길이 엄청 길게 해줘서. 그 녀석들 간단히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있네. 간단히 하기.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간단히 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을 할 거다. 그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 한번 풀어보자. 866
가자. 거기 가보면 이제 어쨌든 가자. 뭐 말이 기네. 자, 866번. 간단히 고쳐보세요. 뭐 니은이나 디귿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항상 물어보는 게 뭐가 먼저 보여? 라는 질문을 계속 먼저 할 거다. 기억은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여집합. 무슨 법칙? 드물어 간의 법칙. 그래서 A여 교 B여 가로 일단 치고 여기도 A여 교 B. 그래서 뭐가 보여? A여 교 A여 교가 겹치지. 자, 분배 법칙 중요하다. 근데 분배 법칙은 분배하는 거는 너네가 잘해. 오히려 뭐 분배되어 있는 거에서 묶어주는 작업을 너네가 진짜 많이 틀린다. 알았지? 요런 거. 이런 거 잘 보라고. 그래서 이건 뭐다? A여 교로 묶어주면 남은 게 B여 합비. 자, 여기서 이제 또 내가 오늘은 설명 안 하고 그냥 숙제로 넘길 텐데 이런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의 기본 성질들이 몇 가지 있다. B와 B, A 하자. A와 A 여집합은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집합. A와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지. 교집합을 물어보면 당연히 공집합이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A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녀석들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목이야. 그러면 B여 합비니까 뭐야?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이면 그냥 자기 자신. A 여집합 기억 맞네요. 참, 뭐 이런 식으로. 니은도 가볼까? 니은은 뭐가 먼저 보여? 일단 앞에 거는 A 합집합을, 뒤에 거는 B를 뭐 해야 되겠네? 분배해줘야겠네. 맞죠? 여기도 자, 그러면 니은 첫 번째 괄호는 뭐 해요? A 합 A여 그리고 A 합 B 그 사이를 교집합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뭐야? B 교 B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 C. 자, 그때 이건 뭐가 보여? 전체 집합에 보이고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그냥 이거 꺼내면 되지. A 합 B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야? B 교 B 그냥 B잖아. 근데 여기서 B 교 C를 했어. 어디 남았어? 말 그대로 B, C 겹친 거. 근데 거기다가 다시 B를 합집합하래. 그냥 B. 그냥 B. 됐음?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여기도 분배해주면 되는데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은 요 녀석은 그냥 하면 돼요. A 합 B가 뭐야? A, B 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 전체. 그러나서 교집합 B. 그냥 B잖아. 니은 참이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디귿은 또 뭐가 먼저 보여? 이찬아. 디귿은 먼저 뭐가 보여? 뭐가 먼저 보여? 차집합 보인다, 그죠? 차집합 아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연산법칙 아무리 쳐다봐도 너네 차집합 안 보이지? 자, 간다. A 합 B에다가 교집합 뒤에 거 뭐? 여집합 안에서 뭐? A 교 B의 뒤에 거 여집합.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 드물어 간의 법칙이 보여야지. 여기 지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입니다. 뒤에 거는 A여 합 B. 이제 뭐가 보여? 합 B, 합 B. 합 B. 앞에는 A교 A여. 공집합이네. 공집합과 어느 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그 집합 나오겠지. 이것도 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 자, 다음. 그 다음에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옆 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 자,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벤다그램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은 패스. 알았음?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게 4개 될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자, 간다. A랑 B를 교집합을 했어. 뭐 인마? A랑 B를 교집합을 했어. 알았죠? 근데 둘 중 하나 A가 그대로 나왔어. 걔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두 번째. A와 B를 이게 좀 다다닥 붙여야겠다. 띄워놓는 게 이상하다. A와 B를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됐어. 그러면 그거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랑 B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야. 자, 세 번째 건 먼저 알려줄게. 5개구나, 4개가 아니라. A와 B의 포함 관계가 A가 B의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요, A와 B의 여집합들의 포함 관계는 포함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거 상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가 B의 여집합이 포함될 때 그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5번째는 A 여집합이 B에 포함될 때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까지 총 5개. 이거는 자주 나와. 근데 설명을 안 하거나 또는 너희들이 했는데 교과서에서도 하는데 너네들이 자꾸 놓치거나 까먹는 녀석들이다. 꼭 기억을 해둬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래서 A교 B가 A다. 그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결국 A교 B가 A 또는 A 합 B가 A 둘 다 하고 싶은 말은 A와 B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나온 A는 그 A가 더 작은 거. 합집합을 했어. 두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온다.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통했는데 그 집합이 그대로 나오면 나온 그 놈이 더 크게 포함을 하는 녀석. 요렇게 꼭 기억해놔요. 누구의 또는 누구를? 당연히 B를. A, B의 포함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외우지 말고 A를 기준으로 꼭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일단 쓰기는 쓸게. 그 다음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사실 이거 왠지는 좀 더 설명할 거야. 이거는 쉬워서 바로 갈 건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B가 있을 때 B의 여집합이 바깥이요. 거기에 A가 있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A, B 서로서야. 알았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는 거는 A를 찾아보세요 하면 A 바깥. 그럼 뭐야? B가 가지지 못했던 이 바깥 부분을 A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다음 중 참인 것은 하는 것 중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았냐고요? 네. 누구야? 캔 들고 있는 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요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해주면 되겠지? 자, A교 B가 A다. 그게 뭔 말일까? 일단 A, B의 포함관계다라는 걸 모르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를 그려놓지 말고 일단 A, B 일반적인 상태를 그려봐. 이거겠지.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게. 그래서 여기서 A교 B를 찾아보래. 어디요? 여기요. 근데 이게 뭐래? 이게 A래.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싹 지워버리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A가 B에 포함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야, 원래는. 한 번 더 해볼까? 두 번째 거. A와 B의 합집합을 해보래. 합집합이 뭐요? 이거요. 근데 이게 뭐래? 이게 A래. 그러니까 원래 B가 튕겨나간 게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쇽 지워버리면은 B가 A에 포함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끝. 여기까지. 자, 저거 초록색깔로 써준 5개. 교과서에 나오는 거 1, 2, 3번. 안 나오는 거 4번, 5번. 근데 5개 다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해놔요. 찍는 거 좋은데 범아 찍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두지 마세요. 특히 아이폰 유저들. 갤럭시 유저들보다 아이폰 유저들이 심해. 갤럭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폴더별 정리를 하더라고. 근데 아이폰 유저들은 꼭 그놈의 그 최근 항목 어딘가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1년 전 여기서 갑자기 이거 기억하시나요? 하면 딱 보면 맞아. 이러고 있잖아. 그지 아이폰? 2년 전 추억 하면서 고3 때 그거 떠올랐나 봐. 자, 아무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설명들은 어느 한쪽 유형이나 거기에 막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집합의 연산에서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거야. 다음 중 이것이 성립할 때라고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마지막 보기에서 뭐 저런 것들이 등장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좀 어디 있을까? 저런 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4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 이런 데서 그냥 쑥쑥 튀어나와 있다고 막. 알았죠? 그때마다 당신들 잘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오늘 다는 못하고 어디까지는 너희들이 해야 되냐면은 요거 오늘 약습에서 딱 하고 넘어갈 거다. 오늘은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얘기를 할 건데 대칭자 집합 이후부터 아마 그거 나와 있을 거야. 새롭게 정의된 이건 말고 그 뭐지?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이래. 원소의 개수? 여기 있네. 여기까지 하면 딱 끝이 나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유형 아마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쭉 틀어놨을 건데 거기까지 하면은 집합은 끝납니다. 알았죠? 근데 집합 얘기할 거 생각보다 많아. 자, 약수 배수 하러 가자. 요거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약수 집합과 배수 집합은 사실은 설명하는 방법은 똑같아. 약수 및 배수의 집합. 자, 뭐냐면요. 첫 번째, AK라는 집합을 정의를 할 때 X를 원수로 가지면 돼. 근데 그 X가 뭐다? 약수부터 할게요. K의 양의 약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K, 똑같은 AK를 정의하는데 이번에는 X는 K의 양의 배수. 자, 근데 내가 약수든 배수는 똑같이 설명할 거라고 한 게 약수집합이든 배수집합이든 합집합, 교집합들이 막 등장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문제 막 등장할 거야. 교집합 등장하지. 저기 막 교집합, 왜 교집합밖에 안 나와? 여기 막 합집합 나오지. 자, 이런 것들 설명할 건데 일단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니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니 괄호 안에 있는 걸 당연히 먼저 연산한 거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세요. 왜? 교집합은 무조건 하나의 A 네모로 설명이 가능하다. 약수도 마찬가지, 배수도 마찬가지. 교집합은 무조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수든 배수든 합집합은 항상 하나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특정 상황에만 설명을 할 수 있음.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이면은 합집합을 먼저 연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서. 알았죠? 자, 간다. 일단 교집합을 읽어보자. 어떻게 읽어? 첫 번째 AN. N의 양의 약수들. 그냥 약수라고 할게. A의 약수들과 M의 약수들. 겹치는 거. 뭐야? 공약수들이지. 공통되는 약수들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 집합에는 N과 M의 공약수들이 우르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약수인데? 그 약수, 공약수들은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최대 공약수. 그럼 여기는 뭐겠어, 자동으로? 그렇지, 최소 공배수겠지. 최소 공배수, 공배수들 중에 제일 작은 놈. 그럼 나머지 공배수들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야. 알았죠? 오케이? 최대공, 최대공, 최소공 찾아주면 된다.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합집합의 경우에는 언제 너네가 하나로 합칠 수 있냐면 약수 문제든 배수 문제든 상관없이 이 N과 M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때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B4, B8처럼 B3, B12처럼 지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합집합 먼저 연산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는 A6와 A4, 6과 4는 서로 약수 배수에 있진 않죠. 그럼 저 녀석은 하나로 표는 불가능하다. 뭐 A2에 포함되냐 안 되냐 포함 관계는 알겠지만.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둘이 무슨 관계에 있으면 서로 한 놈은 약수, 한 놈은 배수. 인 관계에 있다면 합칠 수 있는데 그때 합칠 때는 뭐로 가? 그거는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맞추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마. 알았지? 예를 들어볼게. 4와 8이야. 그럼 뭐야?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세요. 약수는 작은 느낌이지. 오히려 큰 거. 왜? 한번 생각해봐. 8의 약수가 많겠냐? 4의 약수가 많겠냐? 당연히 8의 약수가 많지.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면 더 큰 놈이 살아남잖아. 그렇게 외워도 되고. 그럼 배수에서는 뭐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과 10이다. 그럼 뭐다? 배수는 약간 큰 느낌이지, 약수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놈으로 가는 거다.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고. 만약에 외울 거면. 알았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거는 나중에 100% 헷갈려서. 땡, 누구야? 또 아이폰 소리다, 이거. 너냐, 또? 모르겠다, 내가. 어쨌든 A3와 A12의 합집합은 A3가 됩니다. 알았죠? 쟤네 갤럭시인가? 오케이. 쟤네 아이폰이네. 쟤네 안시? 쟤네 갤럭시인가 아이폰인가? 아이폰이야? 자네도 아이폰인가? 자네는? 너는 샤오미인가? 넌 아이폰이고 넌 갤럭시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 수업 중에 이 문자 소리, 핸드폰 소리 나는 거 이상하게 아이폰이 더 많아. 아니 아이폰이 갤럭시와 좀 구분되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중에 뭐 있어? 무음 모드 바꾸는 게 그냥 옆에 딸깍하면 되게 해놨잖아. 갤럭시는 잠금 모드 지문으로 풀어서 위에 상단만 내려가지고 그 스피커 모양을 꾹 눌러줘야 윙 하거든. 아이폰은 이것만 딸깍하면 되잖아. 근데 수업 중에 울리는 건 꽁꽁 저 소리 띵 저거. 맞지? 자 어쨌든 아셨죠? 그러면은 딱 한 문제 풀고 얼마시죠? 몇 번 풀어볼까? 898번 기기. 와, 벌써 거꾸로 외운 거야. 교집합은 약수배수 관계했을 때는 약수일 때는 큰 거, 배수일 때는 작은 거라죠. 배수잖아. 3, 작은 거.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고 아니면 너가 만들어 봐야 돼. 3의 배수. 3, 6, 9, 12. 6, 12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 A6 6의 배수. 6, 12. 왜? 너희 책이랑 나랑 또 달라? 아, 어? 어? 내가 거꾸로 설명했니? 아, 합집합이군. 아, 미안. 미안. 나 교집합인지 몰랐는데. 아, 미안. 넌 뒤졌다. 너 남아. 넌 뒤졌어요. 넌 남아, 오늘. 자, 다시 가자. 교집합이었네. 그러면 공배수 쪽이다. 그치? 공배수. 누구랑 누구? 3과 6에 대한 배수.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누구다? 최소 공배수. 그래서 얼마? P는 6이 맞아요. 3으로 풀어서 누구야? 박시연이네. 저 다 풀었는데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가서 반성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할 수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지. 그지? 합집합과 교집합 중에 뭘 먼저 연산한다? 합집합과 교집합 중에 뭘 먼저 연산한다? 이번에는 교집합이 확실함. 왜? 합집합이 만약에 이게 3과 6 아까처럼 그런 거였다면 합집합도 간단히 고치는 게 가능. 그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면 무조건 교집합 먼저 연산하게 분배해보자. A3 교집합 A12, A4 교집합 A12. 자, 교집합이니까 뭐야? 최소 공배수 12. 교집합이니까 4와 12의 최소 공배수. 아이, 그럼 똑같은 집합이니까 그냥 가자. Q는 12네요. 됐나요? 예,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답은 18이네요. 18. 됐죠? 4번입니다. 됐나? 요런 식으로 가주면 돼. 별거 아니지? 자, 그런데 아직 집합이 끝난 게 아니야. 더 많은 문제 내가 사실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유형들도 더 설명해야 돼서 내일 집합 쪽 마무리 지으면서 명제 쪽을 갈 건데, 명제도 절반, 이게 명제가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절대부등식을 다른 단원으로 쳐도 명제는 아마 한 단원으로 못 끝낼 거야, 내일. 절반 잘라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책 순서 마플 주잖아, 내가. 그거 순서로 해서 대충 한 절반 즈음에 해당하는 것까지 아마 나가게 될 거다. 알았지? 어이야? 아무튼 일단 잘 가요.